자,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부에서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큰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작은 데서 안 됐기 때문에 생기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부분들, 더 발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 중요한 학교의 평가 항목과 대학의 기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재활의학과를 가고자 하는 미니 학생의 생기부를 같이 하면서 연세대학교 2023학년도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전공 진로 역량 부분,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시작을 보도록 하죠. 자, 다시 공유가 됐죠? 볼게요. 자, 전 시간에는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게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왜 제가 첫 강에서 말씀드렸던 미니 학생의 생기부를 갖고 세특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나눴던 세특상 안에서의 본인의 질문과 과정과 본인 진로 역량 전공에 대한 아웃풋까지 본인 것이 나와줘야 된다. 왜 남이 던진 다른 학생의 생기부와 다른 학생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카페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를 곧잘 거기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소서 던져준 걸 갖고 그대로 하면 안 되는가? 다 유사도 검색에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사도 검색력이 있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건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계속 이어서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를 감도 못 잡고 있다면 참 이거 문제가 크다 생각이 돼요. 자, 볼게요. 전공 적합성. 이것이 이제 진로 역량으로 바꿔서 내년부터 나오는데 자, 볼게요.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자, 그래서 지금 지원 계열과 전공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이게 보이죠? 전공 적합성이라 그래서 전혀 기본 어떤 그 교과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그냥 진로 선택 과목 같은 절대평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교과 일반 선택 과목 국영수에서 기본이 돼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생물을 들으면서 내가 의사가 돼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진로 역량에서. 올해까지는 전공 적합성이지만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더 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 적합성보다 힘들 수 있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과목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걸로? 우리가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그러니까 관련 정도에 대한 계열과 지원 전공에 대한 과목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한 수강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특히나 IB 과정을 하는 학교에서 좋은 점은 뭐예요? 그 IB 과정 했다는 뭔가 IB 과정 했어. 이게 아니라 그 IB 과정의 어떤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라는 그 과정의 생각의 어떤 사고의 과정들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교학점제와 잘 유사하게 맞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의미를 키워가는 과정, 암기보다는 사고할 수 있는 과정,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육,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거기서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 스스로 알아낸 내 전공 진로에 대한 답들이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어디에 연결되냐? 의대 MMI 면접이 연결이 되죠. 거기서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물어보는 그 면접의 어떤 그 학생한테 요구하는 사고력과 서울대학교도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있긴 하지만 직윤에서 이게 직윤은 다른 대학의 어떤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전형인데 거기서 제시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사고의 과정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렸죠.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가?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자, 알고 있는 정도. 태도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세미나를 하려고 해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노드맵이 돼 있어야지.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해도
물리치료사가 되려고 해도 경영학과를 가려고 교사가 되려고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지. 왜? 모르는데 그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요?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때 다르고 연관성 없으니까 또 내가 교사가 되는데 어떤 그 수학여행 한번 갔다 왔어요. 이걸 써먹을까? 연관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봤자 붙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조금만 저학년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 중3 때 시작을 해서 내성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찾아가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고 심학 과목을 고르고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해갖고 프로젝트 아니까 그 시간에 프로젝트가 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 안 보이죠. 이거를 제가 그대로 연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제대로 잘 평가하는 대학들은 지원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태도,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아주 프로페셔널 4성급, 5성급 논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전공에 대한 내가 하는 어떤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나의 어떤 과정과 그 속에서 내가 작게나마 내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입학사항과는 알고 싶은 거. 이게 전공 적합성. 이것이 이제 내후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는데 후년부터로 가면 뭐가 되냐? 진로 역량 되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고 2024학년도 이후에 바뀌는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자, 활동과 경험 없이 아카데믹한 것만으로서 이 학생의 모든 것이 다 평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동봉진, 봉사, 상, 수상, 그 다음에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독서 다 살아있어요. 이거를 왜 그렇게 그것에 살아있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뽑겠다고 하는데 왜 대중들은 이것을 없어졌어요? 이제 안 해도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교 성적만 잘 받으면 돼요. 물론 그렇겠죠. 왜냐 진로 선택 과목도 학교 성적에 들어가고 심화 선택 과목도 학교 성적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지필고사 그냥 국영수사과의 어떤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전공에 대한 것과 심화돼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칼로니아, IB하고 굉장히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IB에서 우리 그 학생부 고고학점제에서 이 연결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앞으로 미래 입시가 미래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2024년이 되면 확정이 될 거고 공표가 돼서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그 바뀌는 어떤 입시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행도 시키고 뭐 내신학원도 보내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그 사고와 바뀌는 그 범위 자체가 어쨌든 학원을 다니면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조금 더 과외를 하거나 독하게 아이를 밀어붙이면 암기 과목 위주의 내신 위주의 과목들이 해결이 됐어요. 물론 그 일반 과목에 대한 건 살아 있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들어가서 뭐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을 하거나 심학 과목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 위에 다른 융합적인 사고로서 본인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그 진로 선택에 대한 교과목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영수사과의 오지선다, 사지선다도 잘하고 거기서부터 확대된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워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 활동. 이거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없는 걸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 게시판에 그 홈페이지에 가서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가서 천천히 보십시오.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능력이 앞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의대를 가고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가? 그 능력은 절대로 암기 위주의 벼락치기에 이렇게 갖춰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 그러면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나 구체적인 실험 반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다르게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가리키는 선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IQ도 높아야 되지만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EQ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도 같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긍정적인 자세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그걸 갖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고민, 의문점들, 해답들 찾는 열린 마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죽어라 앉아서 책상에서 국영수사관만 공부하고 하니까 그렇게 키워지고 양육된 아이들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앞으로 바뀌는 시대에 할 수 있는 준비 같은 계열선상에 섰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아이와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가 이제는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는. 그러니까는 지금 중요하게 길러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시고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왜 안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봤자 대중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에서 그 입시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입시예요. 대학에서 이렇게 뽑겠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갖고 와서 정보를. 근데 그런 얘기 해봤자 어쨌든 대중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지금은 뭐예요? 과목,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게 종합정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우리 대중들 생각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야? 학생부 교과서 전형으로 이렇게 인식이 잘 모르니까 대중들은 이거를 뭐 16년, 15년 저처럼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좀 분명히 학교, 대학에 있는 지금 그 평가 요소와 상황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앞으로 2, 3년은 교과전형 따로 있고 종합전형 따로 있으니까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은 종합전형, 또 교과전형에 맞는 학생은 교과전형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2024학년 때 한 번 새롭게 바뀌는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학이 앞으로 갈 길이 정해지거든요. 그때는 정시의 어떤 성질도 바뀌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들어서 준비를 하셔야죠. 그죠? 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에서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과 배운 점이에요. 배우고 느낀 점. 자소서가 올해까지 있어요. 없어진다고 해요. 올해까지는 자소서 첫 번째, 학업 역량을 통해서 뭐를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냐. 아까 여기서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학업 역량을 통해서. 2번.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갖고 네가 뭔가를 노력했고 너가 배우고 하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나와요. 인성, 나눔, 배려인데 제가 이거 이제 강의가 올해 거 갖고 하는 거 끝나면 이제 앞으로 바뀌는 거 갖고도 한번 잠깐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크게 뭐가 바뀌는 건 아닌데 용어가 바뀌어요. 그때 바뀌는 게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서 이제 해야 될 거. 지금 고2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 바뀌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이게 지금 발전, 인성,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가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는데 그 보고자 하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공에 대해서 내가 뭐를 더 찾아가고 노력하는 과정이 뭐가 있냐가 보여줘야 되죠. 그것이 아카데믹한 것과 수업과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중요한 게 뭐다?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3번은 배려 나는 갈등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확하게 1번 학업 역량, 2번 전공 적합성 혹은 진로 역량, 3번 공동체 역량 혹은 인성과 나눔 배려가 자기소개서에 딱 항목이 1번, 2번,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노력한 점과 과정과 배운 점. doing과 thinking과 output 나오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고 하니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시간에서 제가 세특이 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빨리 설명드리고 다시 세특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관련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지원 전공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 봉진, 진로 전공에 관련 독서. 서울대학교는 올해 독서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인성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체에 일어나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남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피해를 봐도 내 어떤 그 속해 있는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나 이 속해 있는 곳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이것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제주국제학교에서도 생기부가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솔직히. 물론 다 생기부는 되죠. 그냥 인간은 학교니까 국내로. 인간은 학교와 아닌 학교가 그렇게 다르고 해외고와 국내에서 인간의 국제학교 과정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국내 대학을 보내시려고 하면 그냥 가고 싶고 가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 대학, 고등학교를 보내시지 말고 갈 때 그 정말 정교하게 로드맵을 짜서 가야 돼요. 그래야 국내 대학을 누수 없이 갈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야? 제주국제학교의 생기부가 돼서 인가된 학교니까 그걸 우리나라 생기부처럼 똑같이 해서 보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잘 모르시는 게 해외 국제학교 AP 뭐 IB 과정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내에서의 리더십이 어떻게 다만 스포츠 클럽을 하나 한 걸 갖고는 그걸 통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하거나 주립대를 갈 때는 그렇게 뭐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의미가 더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이게 구체적인 항목이니까 이 항목에 대입을 시켜서 그 생활기록부나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돼요.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자, 코로나라서 학교에서도 문 다 닫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았어요. 이런 학생을 원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상황에서라도 내 꿈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 학생을 원하겠죠.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동하고 방법을 찾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 걸 찾고 공동체나 단체 활동을 즐겨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 것.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나눔과 배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특히 교대에 특히 의대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내가 어떤 교직관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겠다. 없어요. 그럼 문제가 커요. 대학에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할 때는 제 얘기도 물론 하지만 이렇게 티칭도 하지만 많이 이렇게 들어요. 학생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그 학생이라는 사람은 우리 학생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동 과제나 수영이나 모둠 활동, 단체 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가.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제가 그래서 성경의 얘기를 갖고 따로 우리가 공동체, 그다음 역량이나 인성 발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텍스트를 갖고 어떻게 하면 배려, 경청,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미약 하나만 만들고 있으니까 곧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수업이나 교과의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이게 중요해요. 논리적 체계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 어떤 공동체 역량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 이 고교학점제 IB는 내 생각을 키워서 내 관점을 얘기하고 타인들에게 내 것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논리적 체계적. 근거. 논리체계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서 그것이 자기의 관점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MMI 면접, 교대, 심화 면접 보면 상황 속에서, 재심은 상황 속에서 내 걸 갖고 들어가서 내가 생기부를 통하고 생기부 활동 그 대체서식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얻고 깨닫고 내가 경험을 통해 아카데믹한 걸 통해 얻은 것들에 대한 내 관점을 논리적으로 넣어야 돼요. 이것을 아무 말이나 막 해서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말은 많이 하는데 요점이 없는 학생들도 많아요. 정확하게 10분, 5분 내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한 내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에서 원하는 핵심이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내 거를 얹어서 얘기할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후에 한 달 준비해서 이 MMI 면접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아주 똑똑한 학생들은 되겠죠.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훈련이 평소에 좀 돼 있는 학생들, 민사고, 자사고, IB를 하는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은 1차 붙고 이걸 준비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서류를, 생기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자, 도덕성과 성실성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없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2023학년도 뽑는 평가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과 평가 요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좀 읽어보시면 돼요.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시간이 없지만 전 조금이라도 4분, 5분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6월 달에 이제 오는 그 해외 보는데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서 봐야 될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자기소개서 올해까지 있어요. 자소서 유의사항을 읽어보세요. 뭐 토익, 토플 점수 안 된다는 건 제가 15년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자기소개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강의해드린 걸 갖고 좀 보면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진로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이니까 똑같이 생기부가 마련되는 그 시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진로 관련 노력, 본인에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첫 강에서 제가 계속 연결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것만 보지 말고 첫 강에서 우리 민지가 했던 것 중에서는 질문하고 찾았어요. 물리치료사와 재활의학과 의사 생각하는 학생. 근데 거기서 의미까지는 찾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교내 활동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근데 의미가 없다면 이 자소서에 무슨 의미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 미니 학생은 조금만 더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보충을 받고 설명을 받고 시작을 했다면 더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2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타인과 공동체. 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걸 찾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타인도 같이 잘 되고 내가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의사면 의사,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교사면 교사에서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노력하는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공 적합성, 그 진로 역량,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 그 다음 윗부분에 학업 역량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의대, 정형외과 의사, 재활의학과 의사, 신경정신과 의사, 법의학과 많죠. 경영학과 많아요. 문화경영 우리가 보면은 경영 속에서도 마케팅도 있고 그 마케팅이 문화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 많아요. 예술 쪽으로 갈 것인지 조직 인사 쪽으로 갈 것인지 많아요. 동기가 잡혀 있어야 돼요. 1강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 학생 그냥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 우리 아빠가 의사니까 의사, 물리치료사니까 물리치료사 좀 물리치료사는 직업이 조금 안정적이야. 그게 아니야. 그 학생은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바로 볼게요. 또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시간 들어가니까 학생은 내가 내성적이야. 그래서 영어 시간도 그렇고 국어 시간도 그렇고 내가 왜 내성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국어 시간에 어떤 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내성적인 게 나한테 왜 장점이 돼야 되에 대한 고민도 안 보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찾아서 어떻게 바뀌고 이것을 내가 정형외과 의사, 재활학과 의사, 물리치료사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그 두 번째 거 수학 시간에 보니까 한글의 구조를 갖고 와서 구조를 갖고 뭔가를 풀었어. 좋아. 건축학과, 물리치료학과 다 좋은데 이 구조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의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물리치료사하고 어떤 연결까지 의미를 찾지를 못했잖아요. 의미 있게. 그래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 나한테서 그 동기를 찾고 내 어떤 왜소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속에서 왜 나는 말로 하는 건 수줍은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지고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꿈이라고 1학년 때 했으니까 2학년 때는 재활의학과 의사로 바뀌었지만 그것을 내가 터치하고 도수치료 내가 이렇게 뭔가 하는 그 매뉴얼 속에서 나는 구조 속에서 뭔가 뼈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나는 내 성격이 더 활달하게 하고 말로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무브먼트로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아픈 환자를 내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학생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동기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과정을 적는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어요. 빠르게 지금 적응을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체육인재 특기자 전형만 포함이 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자소서 보셨죠? 그 다음에 빨리 보여드릴게요. 비교과 활동. 외국소재고등학교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1학기 이상 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의 하남 활동 우수형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에 속하는 특기자 전형. 그런데 이번 연도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의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 뭐 경영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 여기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연세대학교에 있다. 경희대, 중앙대, 뭐 이렇게 없어. 서울대 다 최저 등급이 없는데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은 최저 등급이 국내 고등학교 한에서는 최저가 있지만 해외고나 검정고시에는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해외고도 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유념하시라. 빨리빨리 중요한 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교내 수상, G10,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미리 정해야 돼요. 제주국제학교, 비인가국제학교 들어갈 때 내가 연세대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수상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의미대로는 해놔야죠. 여기에 들어갈 게 없는데 뭘 써요? 그럼 안 되죠.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동아리 활동 중요합니다.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업진로 봉사 기타 동아리명 활동 내용 쓸 수 있죠. 우리는 뭐가 없어요? 생활기록부가 없어요. 해외고는. 그 다음에 인가받지 않는 비인가국제학교는 여기 있어요. 증빙서를 발급 기간이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더 원하시면 정말 그냥 알고 싶어서는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저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또 리바이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이걸 준비를 꼭 해야 되고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싶은 학부모님들만 전화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다 응대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봉사활동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끊고. 자, 그래서 공유를 중단을 하고요. 이것만 다시 우리 미니 거 볼게요. 미니 거가 미니 거 조금만 제가 조금만 시간을 좀 쓸게요. 다시 미니 걸로 왔습니다. 자, 보셨죠? 자율활동으로 왔는데 자율활동으로 오면 안 돼요. 급하네요, 마음이. 제가 시간은 없고 다시 할게요. 천천히. 이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 생각해야 할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걸 바로 보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미니 생계부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죠. 우리 미니한테도 그렇고 우리 대중들한테 우리 학부모님도 학생들 우리 그 의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 뭐 의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 근간은 같아요. 내가 왜 그것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